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예, 오늘 두 번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아, 그렇죠. 예. 동국대 그 특집, 학생 창업 특집 2탄. 2탄이죠. 예. 예, 1탄은 우리 김선중 대표님, 예, 방금 전에 했고요. 예. 예. 2탄으로 우리 이상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KBM인데 KBM. 예. 네. 회사 이름이 코리아 베이스볼 매니지먼트. 이거 야구 정말 구단 이름 같기도 합니다. 예. 어떤 야구 예,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 같은 느낌도 예, 들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학내 벤처로 있는 그 KBM의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리아 베이스볼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을 잡은 것은 그 저희가 아마추어 야구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12년 동안 야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이나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현재 프로야구 시장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국내 야구 시장이, 그래서 아마추어 야구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 그럼 제2의 류현진 같은 선수를 좀 더 체계적인 교육 방식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 기존의 야구. 잠깐만요. 네. 예, 네. 사장님, 자 이럴 때는 사장님 딱 한 문장으로 예,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다. 예.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초중고등학교 아마추어 야구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진행하는 KBM이라고 합니다. 예, 아, 그러면 아마추어 야구 매니지먼트는 뭘 하는 건가요? 자, 야구 초중고등학교 야구 매니지먼트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보통 매니지먼트라고 하시면 그 프로야구 에이전트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돼야 할 그 리틀 야구부터 대학교 선수까지 저희가 선수를 IT 기술을 활용해서 그 관리하고 그리고 정보를 다시 피드백해주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어차피 그 가장 돈이 많이 움직이는 거는 뭐 저기 고등학교 유명한 선수들을 스카우트들이 와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잘 하는 선수들이 돈이 많이 몰리고 그게 돈 되는 시장이 이제 그 스포츠 시장 같은데, 이렇게 아마추어 하면은 돈 안 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돈 안 될 부분들이. 일단 교육 시장인 거고요. 네. 저희는 그 야구 교육 시장에 저희 서비스 플랫폼을 내놓고 이거를 이제 라이프 스타일로서,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에 네. 이제 도입시킬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사회인 야구를 매니지먼트 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네. 됐었지만 네. 예. 그 사회인 야구는 야구 선수가 아니고 일반 대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부족한 자본력을 아직까지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시장부터 저희가 차츰차츰 진입해 나가려는 예, 전략을 네,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학교 지금 야구 선수입니다. 네. 선수 있을 때 우리 KBM의 서비스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저희가 9월에 네. 그 앱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네. 저희는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앱이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3의 야구 매니저가 돼서 그 선수를 1대1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네. 자세도 봐야 되는데 제가 잠깐만요. 그 앱이 그런 거를 관리해 주는 건가요? 운동도 해라.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누구 딴 사람이 관리자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학생 야구 선수는 그 사람의 지시를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떤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야구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야구의 자세라는 거는 네.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동그란 공을 동그란 방망이로 칩니다. 그것도 시속 130km 이상으로 오는 공을. 예. 근데 그러려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나라 야구 교육 시장은 정말 아날로그 방식, 코치가 이렇게 해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하면 저렇게 합니다. 근데 이 뱃의 각도도 분명히 데이터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동영상 기술을 이제 동영상 자세 분석 기능을 넣어놨고요. 자세 교정 이런 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네. 선수들이 촬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코칭 스태프가 찍어줄 수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자기 자세를 자기가 볼 수 없는 연습 환경 속에서 운동을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게 생겨나면서 저희 솔루션이 도입되고 도입되면 이제 팀이 폐쇄적으로
그러니까 팀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앱을 공유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이제 그 자세 분석 기능을 통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자,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그 가입하기 어렵고 팀으로 가입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팀 팀으로 제가 우리 이유 대표님하고 같이 해서 그 사회인 야구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제가 팀을 만들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을 하고 나니까 그 스윙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도 받고 또 다른 서비스 뭐를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기능, 경기 결과나 예. 그리고 자기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내가 몇 할 몇 푼이다. 네. 사회인 야구지만. 맞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다 거기다 입력을 할 수 있는 걸 해주는군요. 경기하게 되면 내가 뭐 나와서 그 뭐를 쳤다든가 뭐 몇 번 쳤다든가 뭐 몇 번 그 베이스 온 볼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죠. 예. 지금까지 그런 거 없었어요? 개인 그런 있습니다. 이력 관리. 있습니다만 그 저기 전문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가 수준이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저희는 사회인 야구를 초기 시장으로 잡은 게 아니고 네, 물론 엘리트 그렇죠. 스포츠를 잡았기 때문에 그 리틀 야구를 보시면 저희가 초기 진입 시장이 리틀 야구 시장입니다. 그 리틀 야구에 저희 앱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선수들의 경기 기록과 결과를 데이터화시켜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를 하고 시키는 학부모님들은 지금 자기 일까지 포기하면서 자녀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부모 1인당 월 10,000원으로 저희 앱을 사용하게 되고 그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학부모님들은 피드백을 받고요. 그리고 선수는 자세 분석 영상 그리고 안심기가 서비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저희가 통합적으로 서비스해서 리틀 야구 통합 관리 솔루션이라는 지금 서비스 솔루션을 9월에 런칭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연맹과 이야기해서 리틀 야구에 통합적으로 이거를 솔루션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자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장에 대한 진입 규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매 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리틀 야구 팀들에게. 그래서 지금 한 102팀 정도 지금 이제 실제 설문조사를 갔는데 지금 97개 정도의 구매 의향서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97개 받은 상황에서 또 감독님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앱에서 제공해 줘야 될 만한 서비스가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저희는 담아서 이번에 9월에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알겠습니다. 저기 동국대 그 첫 번째 팀도 그렇지만 마켓 테스트를 학교에서 가르치나 봐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구매 의향서 받아와라. 그래야지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 사무실 줄게. 뭐 이렇게 하나요? 막 이거 좀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면서 이런 거 없이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제 창업을 앞전에도 몇 번 해 보면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주유소 쿠폰 마케팅 사업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주유소 한 15,000개 정도 실제 점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었고 주유소 그 주유권.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절취선을 넣어서 광고를 세면 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광고를 세게 실어주면 손에서 버려지지 않는 전단지라는 컨셉으로 절대 버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세차권 때문에. 그래서 그 회전하는 그러니까 다시 저희가 드리면 다시 저희한테 회수되는 양을 책정해서 광고 수치를 정했었습니다. 네. 완전 오프라인. 예, 그 사업을 하셨었고요. 네, 완전 그 사업은 오프라인. 뭐 같이 창업을 하셨었나요? 다른 사람들이요? 아니요, 저 혼자 그냥 이게 친구가 주유소를 지금 실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럼 왜 그거 하시지 왜 이 비즈니스를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비즈니스였고 그리고 제가 야구 선수였던 거를 이제 좀 활용해서 그 후배 선수들을 좀 이끌어주고 또 저희가 이 앱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 야구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로서 즐기는 그 사회인 야구와 방과 후 야구 교실까지도 진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야구 교실 시장은 초등학교에서 야구 전문 교사가 부족하다는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야구 선수였던 선수들을 야구 매니저로 고용을 해서 그래서 다시 거기에 파견해주는 에이전트까지 좀 진행해볼 예정이고 그로 인해서 후배 야구를 했던 도태자들이 조금이나마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그 제가 보니까 9월에 하는 그 서비스 앱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핵심으로 이제 뭐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데 네. 좀 제가 듣기에는 뭐 어느 게 핵심 서비스가 어느 거예요? 우리 그 앱에 우리가 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결국 지금 아마추어 구단 뭐 리틀 야구의 팀에게 주는 핵심 서비스 스윙 분석 말씀하셨고 스윙 이게 분석, 뭐 어느 게 핵심 서비스인가요? 저희 소비자군은 나눠져 있습니다. 한 팀을 저희가 한 소비자라고 해도 그 안에는 코칭 스태프가 있을 것이고 학부모님들이 있을 네. 것이고 선수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화면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화면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선수에 맞는 뭐 선수에게는 뭐 자세 분석 영상을 메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는 자세 분석 영상 서비스 자세 분석을 했던 그 선수의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드리고 그리고 문자 중계 맨날 저기 따라다니셨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그런 좀 경기 결과를 뭐 1회 누가 몇 점 냈고 뭐 이런 거. 네, 문자 중계죠. 그래서 네. 저희가 리틀 야구 경기장에 가서 직접 기록원들이 기록을 해서 그 음. 실시간으로 그 문자 중계를 저희 실시간으로 또 저희 회사에서 직원이 파견돼서 네 맞습니다. 기록도 네. 하나요? 네, 아, 예, 그거는 공짜로. 네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 서비스를 쓰는 팀들에게는 다 제공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리틀 야구가 단위 몇 개나 있나요 우리나라에? 전체 지금 184개 리틀 야구 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184개. 네, 그리고 저희는 서비스 모델이 한 사람당 10,000원 가입비 월 10,000원. 네, 부모 대략 입장은 만 이제 원. 부모 입장에서 10,000원인데 팀 단위로 이제 30만 원씩 받게 됩니다. 팀이 월? 지금 월 30만 원. 네 맞습니다. 팀이 지금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리고 주말반까지 해갖고 총 한 40명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1인당 한 10,000원 정도의 그런 서비스 비용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팀 되는 단위로 네. 돈을 받는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총 시장은 30만 곱하기 총 200침 정도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월로 들어올 월. 수 있는 최대 수익이 되겠네요. 네. 리틀 야구 184개를 점유한 뒤에 대한 야구협회랑 이야기를 해서 그 초중고도 이미 케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초중고 야구팀. 초중고에 도입을 시키면 한 450개 팀 정도 점유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네.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딱 그 사장님 그 주유소 아까 그 쿠폰 사업 그러니까 하시다가 잘될 잘 것 같은데 됐는데 왜 관두셨어요? 네, 넘겼어요? 투자를 잘못 받았습니다. 뺏겼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거 창업했을 때가 22살이었습니다. 22살이었는데 그 시점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솔직히 법인이라는 거는 그냥 세무 기장만 맡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실제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좀 건방짐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저기 이사님들이 한 30 제가 일할 때 37, 8 정도 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투자자를 모집해 오셔갖고 투자를 받았는데 사실 그게 저희 서비스의 확장을 연계성을 가져가는 게 아니었고 실제 기름 탱크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 공익근무를 가게 돼서 네 회사에 나오게 됐습니다. 공익이 살려준 것 같은데 오히려 연대 보증의 늪에서 살려준 것 같은데 공익이. 예. 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예. 그 연대 보증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셨어요? 다 해결을 다 되신 거예요? 네, 깔끔하게 해결됐고 예. 그냥 저는 그냥 회사에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게 있었습니다. 나간 회사에 나오신 게 그러면 몇 년? 한 2011년도에 나온 것 같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서비스를 하고 예. 그리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굉장히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실제 이번 창업에는 많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되고 또 보통 이렇게 대학생 같이 창업하는 팀들 보면 예. 그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자본과 이런 금액에 대한 그 리스크를 좀 솔직히 잘 관리를 못 하는데 저는 그나마 그거보다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모든 사업에 모든 프로젝트에 하나하나가 다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깨달음을 또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가보면 칠판에 진짜 어떤 프로젝트 하나에 진짜 뭐 디테일 그리고 플랜 A가 나오면
저희는 플랜 Z까지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대안 그리고 빨리 피보팅할 수 있는 그런 대안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5명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월급은 다 학생 창업이니까 월급은 안 가져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핵심 인력한테는 제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요. 어떻게 마련하세요? 일단 제가 갖고 있던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네. 그 정부 지원금에서 좀 충당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앞으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확장해 갈 것 같으세요? 일단 리틀 초중고 잡고 나서 그러면 이것만 해도 시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회인 야구로 일단 확장을 시켜보고 네. 지금 폐쇄형 네트워크 서비스라면 이제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으로 저희가 좀 컨텐츠를 바꿔서 도전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프로덕트 개발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자이로스코프나 뭐 광학 센서를 이용해서 그 자동으로 모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연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면 그러면 저희는 모든 스포츠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커지는데. 예, 상당히 지금 일단 꿈입니다, 꿈. 예. 너무 알겠습니다. 커지는데. 깔때기 타임이 네, 돌아왔습니다. 깔때기 타임 돌아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하지 못했던 깔때기 타임. 일부에서는 예. 못했죠. 예. 예,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은혜권 청년창업재단 이나리 센터장님, 이나리 센터장님, 뭐 양성근 팀장님 모두 그 감사드립니다. 이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서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저희 뭐 저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7월 9일이 시즌 2 마지막 촬영일입니다. 한 1년 가까이 또 했어요, 맞죠? 시즌 2를.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가요. 이 대표님 책은 이제 많은 준비가 되셨나요? 책이 7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7월 9일 전에 나오면 좋을 텐데 그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쫄지 말고 창업. 알겠습니다. 이권 출판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마 시즌 3 할 때 제가 들고 한번 선전 한번 해도 되겠죠? 그럼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제 질문. 질문 한 세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서비스가 그 스포츠계의 키즈노트라는 좀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가 이제 그 리틀부터 초중고 대학생들까지 선수들의 어떤 생애를 관리하는 거랑 사회인은 좀 약간 분리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의 한 선수의 전체적인 선수로서의 생애 주기를 좀 관리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시장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좀 더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로 국내에서 피보팅을 하고 넘어가는 계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키즈노트 저는 쓰고 있는데 되게 좋은 거는 기능이 되게 핵심적인 거면 몇 가지만 딱딱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기보다는 정말 선수 또는 어떤 코치로 봤을 때 핵심적이고 자주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좀 강화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과 조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뭐 간단하게 보세요? 짧게 해주시죠.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리틀 엘리트 스포츠 그 서비스와 사회인 야구 서비스의 그 차별성은 두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라이프 스타일로서 야구는 더욱 재밌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국내에서 그 케이스를 만든 다음에 저희도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생각들은 갖고 있고요. 컨텐츠에 관련돼서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별로 각자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다른 것 뿐이지 사실 한 이해 관계자가 그 서비스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서비스가 그 개개인한테 이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문하시던 분하고 좀 약간 중복되긴 하는데 차라리 앱을 여러 개로 나누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요. 스윙 교정용 하나가 먼저 나오면은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제일 바이털한 걸 한번 해보고 반응을 보고 매니저먼트를 하는 앱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죠.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사실 팀 관리 솔루션이라고 해서 딱 한 개의 모델을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포커스에 맞춰서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주관을
꿋꿋이 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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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마지막 예, 질문. 예. 예. 아까 질문도 했었는데 권위의 문제를 제가 따졌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 관리의 권위의 문제. 네. 이제 야구협회 이제 제가 이제 KBO로만 하지 않고요. 뭐 이틀 야구라든지 협회 야구협회의 데이터 관리하고 우리 회사의 관리가 다를 경우. 다를 상이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며 네. 네. 두 번째는 분석 관리의 권위. 예를 들어서 동영상으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제 아무리 잘한 뭐 류현진이 오고 누가 하더라도 각자 데이터 그 관리 교육 방식 틀릴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교육 방식의 충돌이 만약 일어났을 경우에 그 기존 야구 같이 고치진하고 거기서 어떤 권위로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되게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데이터 관리에서 어떤 권위를 확보.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 지금 야구 협회와 관련돼서는 리틀 야구 같은 경우에 기록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야구협회도 마찬가지로 기록원이 있다면 그 기록의 아웃소싱을 저희가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대한야구협회에 뭐 비용을 지불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그 권한을 따서 저희가 데이터를 공유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야구는 어차피 저희가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 분석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 분석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그 자기 팀의 코칭 스태프들이 저희 거를 참고용으로 쓰는 것이지 저희가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로 선수의 성장 추이를 분석해 주는 것뿐이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는 그거는 코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세 아까는 스윙 분석해 가지고 보는 거의 의미는 뭐예요? 기능이었었는데. 아까 제가 좀 긴장해서 좀 이렇게 말이 잘못 나왔는데 자세 분석 영상이라는 게 야구에서 말하는 자세 분석 영상이 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칭 스텝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어느 정도 궤도를 잡고요. 그리고 그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그 궤도는 야구에서는 정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차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들고 있건 이렇게 들고 있건 나오는 궤도는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저희는 참고용 데이터를 제시해드리고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을 했다라는 성장 추이까지도 저희가 데이터로 데이터로 다시 피드백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용 거기까지만 하시죠. 거기까지만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 질문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자 끝나고 이거는 끝나고 디프리 시간에서 또 다른 좀 더 집중적인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뭐 저기 학생 창업팀 두 팀이 오늘 나왔는데요. 그 상당히 요즘은 학생 창업이라도 준비를 많이 하고 그 테스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창업에 뛰어드는 것 같아서 되게 흐뭇하고 좋고요. 그 뭐 두 번째로는 그 리틀 야구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야구 전 단계에서 야구에서도 어떤 기록 관리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라이프 로그 이런 걸 쌓아두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툴이 전반적인 관리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없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뛰어드는 어떤 그런 니치를 발견하고 뛰어드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걸 확장해 갈 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확장해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하나하나씩 리틀 야구, 그다음에 초중고 엘리트, 사회인 야구로 가면서 하나하나씩 검증해야 될 목은 여기 우리 이상원 대표한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뭐 글로벌 특히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리틀 야구단이 우리나라 규모보다 훨씬 더 크니까 거기에서도 우리나라에 검증한 어떤 그런 테스트한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상원 대표님 일단은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야구 선수들은 다 잘생겼나 봐요. 그리고 그 건장합니다. 정말 스타일도 좋으시고. 그 회사도 이제 제가 생각에는 그런 사장님의 그 스타일만큼이나 좋은 회사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오늘 그 질문 나왔던 그 얘기들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제일 걱정됐던 건 뭐냐면 9월에 서비스가 제대로 출시할 수 있을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고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복잡도도 상당히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정말 유용한 서비스를 유용하게 잘 한 그릇에 유연하게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역량이 이 개발팀에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9월에 되는 그 서비스를 보고 싶다. 근데 그거를 잘 준비하시는 게 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여기 말씀하신 분들의 질문 중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회사는 저희들이 특히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회사는 이렇게 여러 개를 많이 하는 회사보다요. 한 가지를 사용자의 아주 간지러운 부분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풀어내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깊이 들어가는 네. 회사를. 그러니까 10개 많이 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늘 보면 깊이 네. 파고 들어가면 인사이트를 얻고 거기 그런 회사들이 성공하거든요. 제가 조금 말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아니 맞습니다. 그걸 맞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학생들이라서 잘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잘하셔야죠 또. 예, 동국대 화이팅입니다. 예, 동국대 화이팅. 예,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뭐 친구나 동료나 하고 싶은 말도 있으면 아무 얘기라도. 되게 요즘 아무래도 창조 경제라는 그런 슬로건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예. 창조 경제 나왔습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업보다는 창업에 한번 도전해 보거나 네. 그리고 네. 저기 취직보다 좀 창직을 만들어내는데 좀 힘을 썼으면 대학생들이 마지막 말은 그렇게 몇 해보면 번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데요. 네. 예. 취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취집 이제 취직을 하려고 네. 하는 욕구를 이제 창직으로 바꾸고 창직. 네. 뭐. 예. 네, 뭐 멋진 얘기 하는데요. 예. 저는 또 근데 이 말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준비 안 된 창업보다는 취직이 낫습니다. 그렇죠. 근데 준비 많이 했어요. 준비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괜히 엄하게 준비 물론 그렇죠. 창업한다고 그러시는 분들 예. 마음을 잡으시고 취직하시고 예. 배우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